예. 안녕하세요. 배파 부산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는요, 부산 남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님의 길 위에서 배운 길 북콘서트 현장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제일 저 오른쪽으로 우리 항하윤 항암이 시인 우리 항하윤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 예술가. 그리고 옆에 우리 항하윤 씨의 어머니 저 대파부사입니다. 안승훈이고요. 바로 옆에 우리 노인 또 장애인 부위원장이신 우리 이태근 형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성 장애 부위원장님 우리 최은숙 씨 왔어요. 반가. 예.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2시부터 시작할 건데요. 우리 박재호 국회의원님의 자축사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 스토리 같은 걸 다 조금씩 짤로 연결해서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다 같이 바이바이. 예, 고맙습니다.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박재호 의원님의 책 길에서 배운 길 출판기념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 책은 박재호 의원님이 정치 철학과 7년간의 의정 생활을 담은 기록물입니다. 박재호 의원님은 부산 남구에서 내리 2번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으로 부산 남구에 출마해서 재선 의원이 됐다는 사실 그 하나만 봐도 박 의원님의 내공과 실천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15년에 걸친 준비와 도전 끝에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실히 준비한 만큼 무르익은 의정활동을 선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떠나가는 부산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면서 청년들이 꿈을 이뤄내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이 책에는 그런 박 의원님의 부산 사랑과 부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박재호 의원님은 누구보다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시민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배운 길이라는 이 책 제목은 박 의원님의 정치 철학을 한마디로 함축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이 책에 쓰신 그대로 정치가 올바르게 활용되어 부산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 미래가 현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재호 의원님의 출판기념회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또 덕분에 참 많은 걸 얻었습니다. 제가 세 번을 떨어지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치든 무엇이든 똑똑한 것보다는 사람이 겸손해야 되겠다는 것도 배웠고요. 또 나중에는 겸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제가 어지간한 평화공원이나 어지간에 다니면서 모든 분들이 저를 욕하는 분마저도 저분이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해서 우리 동네가 우리 부산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걸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의원님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북콘서트를 오시면서 아마 책을 미리 좀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니면 또 오늘 처음 받으신 분도 좀 계실 겁니다.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물론 다 읽어. 박재호 의원님의 북콘서트에 낭독을 맡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책의 서문과 발췌한 일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배운 길.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다고 했다. 나의 지난 책 당신이 선물입니다를 2013년 12월에 출간했으니
10여 년 만에 이 책을 낸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21대 국회가 다 지나가서야 내 마음이 채워진 것 같다. 이전 책 당신이 선물입니다는 오랜 위원장 시절에 배우고 느끼고 받았던 혜택에 관한 책이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내 아내 이미선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다. 그리고 내 주변 모든 우주를 품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음을 깨닫는 과정을 담았다. 지방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2번,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라는 화려한 이력도 있었지만 기나긴 부산민주당 정치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나려 한 시간을 담았으니 아름답거나 성취를 담은 책이 아니었다. 그래도 고마울 수밖에 없는 나와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또 고맙다. 내가 아는 모든 분이 선물이었다는 감사에 이어 이번에는 8년간 국회의원 생활과 나의 아내 이미선과 이별 후 7년 동안의 삶과 경험을 평가받고 싶어서 책을 냈다. 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솔직히 말하면 또 한 번 용기를 내는 것이다. 선거에 3번 떨어지면 12년이다. 준비시간을 포함하면 15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동네 구석구석을 많이 다녔고 주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주민의 생각을 참 많이 배웠다. 내가 만약 40대 초반에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아집에 빠졌을 수도 있다. 아니 100%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인생사 굴곡 없는 평범한 정치인으로 이미 정치를 한 것이 결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감 결핍이다. 국민의 아픔과 민생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다. 무공감이 무능력, 무책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분야든 마찬가지다. 법이 우위에 있을 때 대한민국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상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우리 정치사에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로 참사처럼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과연 존재했을까?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을 거리낌없이 해대는 집권 세력이 있는 나라는 불행하다. 국민을 향해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선비들처럼 많이 배워 똑똑한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직언을 했고 자신이 설 자리와 서지 않아야 하는 자리를 잘 판단했기에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전문 범죄 집단처럼 이권 카르텔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똑똑한 사람보다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내 주장, 내 생각을 담은 이 책이 우리 사회의 상식과 법치의 길에 대한 작은 토론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의 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은 모든 정치인의 큰 꿈이 아니겠는가. 작은 변화보다 더욱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끝으로 당신이 선물입니다에 이어 길에서 배운 책, 길에서 배운 길, 이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제가 감히 의원님의 그 마음을 모두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박재호 의원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지역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진 남들 뒤에 쏙쏙 들어오게 서로 다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애기가 축하에 또 꽃다발을 보내줍니다. 아유, 직접 들고 왔어요. 네. 아이고, 아유, 또 열심히 사진도 찍으시고. 예, 아유, 또 기념에 또, 예, 남을 만한, 아니, 이 맛에 의원님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예. 자, 예, 꽃다발 보내주셨고, 자, 여러분, 이제 좀 준비가 좀 된 것 같은데, 토크 콘서트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스스로 소개를 못해서요. 2016년 4월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지금은 이제 방송만 열심히 하고 있는 부산 사구의 최고의 아웃풋 오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응답은 발에 떨어진 사람이 많구나. 지역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의원님하고의 인연은 그때 낙선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친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낙선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저한테 불러서 밥 사주신 분입니다. 저는 박재호 의원님의 첫 인상이 그거로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는데, 자기가 떨어졌을 때 누가 나한테 밥 한 끼만 좀 사줬으면은 좀 위로가 됐을 텐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선되면은 꼭 내가 밥 한 끼라도 사주는 선배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늘까지 부르면 부른 대로 더 와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박재호 의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왼편에 이동규 배우님 또 한번 다시 한번 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배우님은 저 다른 예능 토크 프로그램에서 한 번 더 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뵈서 좀 너무 반가웠습니다. 일단은 제가 부산 내려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동규 배우님은 박재호 의원님을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박재호 의원님과의 인연이 저기 있는 반선호 의원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네. 근데 2010년도에 부산에 내려와서 생활을 하다가 그때 박재호 의원님께서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하시면서 그때 영상을 하나 준비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때 돌아가신 사모님의 목소리를 나레이션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연극 배우 한 분을 추천을 해서 네. 그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동생으로서 후배로서 먼저 찾아뵙고 힘이 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연락주시고 찾아주시고 SK 살고 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감사하면서 죄송한 그런 큰형님 같은 존재이십니다. 네, 사실은 뭐 이제 늘 인사 안 해도 의원님이 자기 필요할 때 잘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연락하면 되고, 의원님은 지금 이제 오랜만에 또 책을 내셨어요. 10년 만에 책을 내셨다고 들었고, 저는 이제 책 선물 받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아마 제가 장난컨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10분의 1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셨을 텐데, 오랜만에 책을 일단 내시게 된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되고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만나면서 새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인이 주인되는 세상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직통 전화번호를 드리면 누구라도 전화 오면 내가 받아를 주면 저도 거기서 현장에서 비우고,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뭐 이런 법이 잘못된 것 같다 관행적인 법 고치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공무원을 뭐라 해서 좀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좋은 세상에 올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런 행동을 계속 해왔고, 그거 덕분에 제가 이제 입법을 하거나 무슨 국정감사를 할 때도 공무원들한테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게끔, 현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질타도 하고 하는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는 길에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길에서 배운 길.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다시 쓰게 되셨다라고. 그리고 잠깐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질문 바로 그냥 이어서 가볼게요. 지금도 전화번호를 다 공개를 해두시고 실제로 본인이 다 답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제가 부장님한테 맡겨둔다는 얘기가 있어요. 프랜카드에도 내가 직통 전화번호 걸어놓고요. 네. 저 전화번호는 우리 보좌관한테 맡길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좀 한 서너 시간 늦게 받을 때도 있고 네. 또 출장을 갔다 오면 어쩔 수 없이 한 일주일 자리 비울 때는 갔다 와서 네. 전화를 가능하면 하죠. 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힘든 일인데 이것 때문에 후배들이 정치하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전화번호 공개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역위원장 굉장히 짧게 할 때 새벽 2시에 누가 술 드시고 전화가 왔어요.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리더라고요. 근데 속마음으로 제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신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 하니까 그걸 전화를 받으면 다른 보통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은 어떻게든 알아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별의별 민원들이 직통 전화로 올 텐데 뭐 CCTV도 있을 거고 하다못해 어떤 뭐 도로가에 정비를 해달라고 할 것도 있을 거고 뭐 어떤 것들이 주로 옵니까? 참 많이 오죠. 뭐 쓰레기 좀 치워주라 집 앞에 끝에서 저는 10시 반 이후에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를 하죠. 10시 반 이후에 술 드시고 전화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전화하면 보통 전화를 오전에 안 받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이제 전화 오면 제가 배우는 것이요. 쓰레기를 배우는 거 비우는 거 말고 배우는 거. 근데 어쨌든 전화가 오면 그 동네가 어딘가 여쭤보고 제가 우리 구의원을 보냅니다. 구의원한테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를 해라. 그러면서 제가 어떤 동네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저를 이제 듣죠. 그래서 우리 구의원한테 연결해주면 네. 구의원이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걸 저한테 보내주고 또 안 되는 건 이래서 안 됩니다. 보내주면 처리한 거는 제가 전화를 안 드립니다. 안 된 거는 저도 나중에 전화를 한번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챙기시는 분. 무슨 일이든 AS가 없는 일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업도 안 됩니다. AS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욕을 안 들어먹으려고 노력을 무던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내가 좀 말을 명월차게 했다 싶으면 그날 저녁에 전화를 꼭 합니다. 내가 반성을 하고 미안하다 내가 말 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살면서 내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무식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모질한다 남한테 비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계속 자기 고집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걸 더 조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책을 이래 보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진짜 부산은 서울서 누가 내려와도 살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살기 좋았고요. 또 다이나믹합니다. 됐다라고 막 대보도 맨 먼저 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고 또 잡혀가면 전부 다 부산 사람들이 최고 먼저 잡혀가요. 이런 좋은 부산이 근 30년 동안 경쟁이 없었습니다. 경쟁이 없는 도시는 이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용호동 주민들한테 형님 좀 있으면 용호동 망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지시면 소비력이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용포동에 많이 와서 묵고 서고 했던 돈으로 객분을 하면서 역주도 팔아주고 우리 돈이 돌아가죠. 근데 들어오는 돈이 애당초 없어지면 급격히 나갑니다. 지금은 내가 그래도 8시, 9시 되면 부산 내려가서 토요일, 일요일은 용포동을 한번 돌아봅니다. 진짜 사람 없습니다. 1층 가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남포동, 강북동 벌써 닫았고 서면도 지금 닫기 시작했고 부산은 새로운 활력을 가지지 못하면 진짜 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2030 때문에 28일 또 파리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쨌든 저도 뭐 여러 가지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덕도가 돼야 변화가 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왜 부산이 이렇게 됐는가 정치적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보시고 저 말이 또 다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저 나름대로의 상식이니까
참조를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오늘 바쁘신 주말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더 최선을 다해서 혹시나 어제 그 누가 보험 때문에 오신 분 있죠? 누구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며칠 전에 보험을 자기가 찾으려고 하니까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했는데 안 찾아진다 해서 우리 사무실에 내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사무실 보좌관이 삼성생명인가 막 전화해서 이거 억울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찾았어요. 그래서 억수로 고맙다고 뭐 울면서 전화가 왔다 이게 나는 못 만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온다 했습니다. 아까 와서 누가 한번 얼굴을 비주는데 하여튼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그래 무서운 불이부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옆에 있을 것이고요. 제가 뭐 다음에 어떻게 되든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을 겁니다. 같이 놀 건데 그때 밥 많이 사주이소.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분이 함께한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여러분 좀 즐거우셨어요? 네. 근데 책 내용을 대충 아시겠죠? 네. 알고 읽으시면 더 재밌어요. 네. 자, 오늘 토크 콘서트 같이 소개해주신 우리 박재호 의원님, 그리고 오창석 작가, 그리고 이동규 배우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네. 자, 이제 행사가 거의 마무리 시점에 왔는데,